요즘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갑자기 키가 커지고 강해져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다고 불평하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봐, 한국은 방위비를 더 내야 해 같은 말을 하곤 했죠. 심지어 한국이 지갑을 더 크게 열지 않으면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현명한 사람들은 트럼프가 단지 어려운 비즈니스 협상처럼 더 나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최근 폭탄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1년 안에 핵무기를 준비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는 더 이상 장난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식은 이 지역과 그 너머의 충격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크고 거친 괴롭힘을 일삼는 괴롭힘범이 있는 학교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년 동안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많은 친구에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운동을 하고 호신술 수업을 들으며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심각한 규모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힘을 키워왔습니다. 놀라운 기술을 만들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드는데 정말 능숙해졌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동안 묵묵히 숙제를 해왔고 매일 강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한국의 일반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반 친구들 대부분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종종 무서운 행동을 하는 북한의 옆집에 사는 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항상 고함을 지르고 집에 돌을 던지겠다고 위협하는 이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에 정말 튼튼한 자물쇠를 채우고 싶겠죠. 한국에게 핵무기는 그 초강력 자물쇠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핵무기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인들만이 아닙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들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가 이러한 초강력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머리를 긁적이며 열심히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빅터 차라는 똑똑한 사람이 정말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군은 오랫동안 한국에 주둔하며 평화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항상 보디가드가 있었는데 갑자기 쿵푸를 배워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보디가드가 이봐요, 이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난 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범위를 넓혀 동아시아의 더 큰 그림을 살펴봅시다. 상황이 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큰 체스 게임과 같지만 체스 말 대신 여러 나라가 움직이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 모두를 긴장하게 만든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여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는 마치 학교에서 가장 까칠했던 두 아이가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것과 같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하게 만들죠.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시험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 꽤 무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러시아가 북한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우리도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란스럽죠? 마치 학교 폭력 가해자와 가해자가 괴롭히는 아이 모두와 친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은 많은 군용품을 만들고 판매하느라 바빴습니다. 탱크, 전투기 및 기타 첨단 장비를 전 세계 국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하는 가장 멋진 기기를 갑자기 갖게 된 인기 있는 아이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최첨단 장난감을 파는 가게를 열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쇼핑하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호주와 아랍에미리트 등 더 많은 국가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는 과거와는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러시아,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군사 장비의 주요 판매국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있고 종종 큰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잠시 선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신체호라고 불리는 이 잠수함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공개했을 때 마치 영화 시사회처럼 모두가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신체호를 보러 와서 자신도 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잠수함만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대형 군함을 건조하는 데도 정말 뛰어납니다. 이 배들은 초스마트 컴퓨터가 탑재된 떠다니는 요새와 같습니다. 각국이 이 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약간의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캐나다와 호주 같은 곳에 선박과 잠수함을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최고의 수중 및 수상 요새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겨루는 첨단 기술 경쟁과도 같습니다. 한국 선박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예를 들어, 다양한 종류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어 환경에 좋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해전에서 매우 중요한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배를 만드는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자국 해군을 자랑스러워하는 미국도 한국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한국 조선 업체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팀의 주장이 신입생에게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 모든 것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며 약간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과 군함을 만드는데 점점 더 능숙해지는 것을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안보와 영내에서의 입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한국을 세계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력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국방 수요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큰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보호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외가 필요했던 학생이 이제는 과외 선생님이 되어 수업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변화의 큰 부분입니다. 카드게임에서 에이스를 손에 넣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모두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내 국가들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까요? 상황이 더 평화로워질까요? 아니면 더 긴장될까요? 이는 쉬운 답이 없는 큰 질문입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더 강력해지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책임과 도전도 함께 찾아옵니다. 결국 한국의 군사 및 기술 강국으로의 부상은 한 국가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후 재건하던 나라에서 글로벌 안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 야망이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들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한국인의 무려 71%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10명 중 7명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핵무기가 국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험난한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북쪽 이웃인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종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거대한 국가인 중국은 나날이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웃 국가인 일본은 한국과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많은 한국인은 핵무기가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부 한국인은 미국의 보호를 항상 믿을 수 없다고 걱정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동맹국이었으며 한국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한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가적 자긍심입니다. 한국은 강하고 현대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자동차,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국이 진정한 강대국임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가진 사람은 한국인들만이 아닙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들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인의 56%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입니다. 미국인들은 왜 이런 생각을 지지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가 북한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을 더 강력한 동맹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미국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위험한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본도 핵무기를 원할까요? 대만은 어떨까요? 이는 지역 전체를 덜 안정적이고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 규칙도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다른 나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와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평범한 한국인들이 핵무기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민재 모세 씨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교사 박수현 8세 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대신 평화와 외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게다가 비용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교육이나 의료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의 이웃 국가인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핵무장한 한국이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핵 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아이디어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북한은 분명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내에서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까다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많은 일반 미국인들은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 지도자들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제로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일하는 똑똑한 빅터 차는 흥미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우리는 집에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더 안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봅시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지역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한국은 갑자기 훨씬 더 강력한 국가로 인식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을 더 존중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을 두려워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적어도 한동안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국제 규칙을 위반한 한국을 처벌하기 위해 한국과의 무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선제 공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의 무서운 논리입니다. 핵무기는 모든 사람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많은 한국인이 핵무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국가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가 되고 싶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규군을 강화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영내 긴장이 지속되는 한 많은 한국인은 한국이 핵클럽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중요한 대화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과 아시아에 관한 뉴스를 읽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핵무기에 관한 한 쉬운 해답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핵무기는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각국은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3장을 더 길고 자세한 뉴스 기사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버전입니다. 요즘 동아시아는 흥분과 걱정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 국가들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러시아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북한 김정은의 회담에 대해 들으셨나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모두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항상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두 나라의 강력한 지도자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많은 국가들, 특히 한국과 그 동맹국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끔 말썽을 피우는 두 아이가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북한과 친해지고 있지만
한국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반 친구들 중 서로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도 모두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하죠. 러시아는 여전히 남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난감 병사를 가지고 놀거나 멋진 군용 차량이 등장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글쎄요, 한국은 실제 군사 장비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해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탱크, 전투기, 배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 바빴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세요? 다른 나라들이 줄을 서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마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 장난감을 파는 가게를 열었는데 모두가 그곳에서 쇼핑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팔려서 한 해 동안 군용품 판매량 자체 기록을 경신할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구매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꽤 멀리 떨어진 유럽에 있지만 한국산 탱크와 기타 장비를 정말 좋아합니다. 견고하고 현대적이며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치 최고의 자전거를 고를 때 튼튼하고 빠르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 자전거를 고르는 것과 비슷하죠? 한국의 군용 장비에 관심이 있는 또 다른 국가는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자주포라는 대형 무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큰 대포 같은 거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고 있고 루마니아는 자국의 방어를 위해 한국산 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은 호주와도 함정 판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에서 한국으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싸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판매는 한국을 방위산업 분야에서 유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최고 품질의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최고의 레고 작품을 잘 만드는 아이로 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 군사 장비를 많이 사들였죠. 하지만 이제는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구매하고 싶어 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마치 맛있는 쿠키를 만드는 법을 배우면 동네 최고의 제빵사들도 레시피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과 같아요. 이 모든 군사 장비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도 좋은 일입니다. 공장에서 일하거나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이죠.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죠. 레모네이드 가판대가 큰 성공을 거두어 많은 돈을 벌어서 전교생에게 새 책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툼 없이 최고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마치 까다로운 균형과도 같습니다. 한국은 누구에게 판매할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유발하는 용도가 아닌 보호용 장비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멋진 닌자 동작을 누구에게 가르칠지 신중을 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주변 국가들의 질투와 걱정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항상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한국이 정말 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자신이 가장 빠른 육상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선수가 나타나 더 빨리 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지역에서 매우 강력한 국가인 중국은 이 모든 것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군사 장비를 잘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이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누가 가장 강한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지역에 여전히 긴장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때때로 미사일 실험과 같이 이웃 국가들을 겁주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방위산업에서 한국의 힘이 커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동네에 불량배가 있어서 가라데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됩니다. 오랜 기간 한국의 절친한 친구였던 미국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가 더 강해지고 독립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앞으로는 자신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가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반가우면서도 여전히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을 계속 성장시키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국이 스스로를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되어 이 지역이 더 평화로워질까요? 아니면 모두가 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상황이 더 긴장될까요? 이는 쉬운 답이 없는 큰 질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스마트폰과 K-팝 음악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첨단 군사 장비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국이 잘 나가고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책임과 도전이 따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조심하고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치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 모든 군사 장비의 목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전쟁을 예방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하면서도 이웃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은 방위산업을 계속 성장시킬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더욱 발전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 특히 이웃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엔지니어링, 국제관계, 기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각국이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세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하면서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세계 지도자들과의 만남, 첨단 군사 장비 판매, 영내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 등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최신 잠수함인 신체호함을 공개했고 이 잠수함의 진수식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과 플래시를 터뜨리는 카메라에 둘러싸인 채 처음으로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날렵하고 강력한 잠수함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첨단 군함을 건조하는 데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신체호함이 공개되었을 때 감동을 받은 것은 한국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호를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신체호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히 구경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국에 이런 잠수함을 도입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군함을 건조하는 데도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 중 하나는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멀리서도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크고 강력한 군함입니다. 한국은 이 군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해군을 위한 함정 건조는 일반 배를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많은 지식과 기술,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이런 복잡한 배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런 종류의 작업에 얼마나 능숙해졌는지 보여줍니다. 군함을 판매하려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조선 기술로 유명하며 다른 나라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종종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선박을 구매하려는 두 나라는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이들 국가는 해군을 최신화해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함정이 왜 최고의 선택인지 보여주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함정이 눈에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꽤 멋진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선박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마치 두 개의 엔진을 하나에 장착한 것과 같은 이 시스템은 서로 다른 동력원을 전환하여 연료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구매자가 앉아서 주목하게 만드는 일종의 혁신입니다. 한국 선박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스텔스성이라는 점입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레이더나 소나로 탐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거의 보이지 않게 물속을 이동할 수 있는 배를 상상해 보세요. 한국이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런 기술입니다. 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현대 해전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성공은 단순히 선박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쌓아가고 있는 명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품질의 선박을 인도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따낼 때마다 세계 무대에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방산 수요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평판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형 업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미국은 한국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한국 조선업체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선진화된 해군도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국의 성공에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웃이자 때로는 라이벌인 중국은 역내 세력 균형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 건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함정이나 잠수함은 잠재적으로 그 균형을 기울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 해군 기술의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몇 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는 한국 잠수함이 먼 바다에서도 적의 기지나 도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또한 함정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함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스스로 생각하고 전투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거나 위험한 해역을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최신 선박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수중 드론입니다. 수중 드론은 하늘을 나는 드론과 비슷하지만 바다 밑에서 작동합니다. 해저 탐사부터 적 잠수함 탐지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해군 기술의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과 조선업의 성공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의 선박 건조 계약을 수주할 때마다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돈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항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지연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정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한국 해군과 조선 산업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의 시각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산업으로 주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군사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정치와 무역에서 한국과 교류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며 해군과 조선 산업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더 발전된 함정과 잠수함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함정 중 일부는 전기 엔진이나 원자력 발전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추진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능 저하 없이 보다 친환경적인 선박을 만드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해군 기술의 발전은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국방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군을 증강하고 다른 나라의 함정을 판매함으로써 세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해군과 조선 산업은 세계 무대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첨단 잠수함부터 첨단 구축함까지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주목과 기회 그리고 도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혁신과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다음에 무엇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한국의 인상적인 조선 및 방위 기술 발전이 세계 최대 군사 강대국 중 하나인 미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함정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 해군은 이제 한국의 조선소를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함정 건조를 위해 한국 기업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장 엄격한 선생님으로부터 금성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멋진 첨단 장난감 자동차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전교에서 가장 멋진 장난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국가를 보호하는 실제 선박을 만드는 것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크고 튼튼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배를 만들기 위해 수년간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미 해군조차도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한국 함정은 다양한 종류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더 유연하고 멈추지 않고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함정의 또 다른 멋진 점은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바다에서 군함의 경우 정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조용할수록 상대방이 나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물속에서 함정을 더욱 은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멋진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고 좋은 가격에 배를 건조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대형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데는 보통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소들은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더 빠르고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인정은 한국의 노력에 대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열심히 일하고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조선과 방위 산업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조선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양국 모두에게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더 많은 선박과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멋진 애들 클럽에 초대를 받으면 갑자기 모두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첨단 선박을 더 빨리 확보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윈윈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미래에 정말 놀라운 새로운 선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국의 최고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지금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스마트한 선박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슈퍼히어로의 장점만을 조합하여 더욱 멋진 영웅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정은 선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해온 다른 모든 멋진 군사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심지어 군인용 첨단 군복까지 모두 다른 나라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군사기술의 성공은 다른 방면에서도 한국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뛰어난 군사 장비 제작 능력을 알게 되면 다른 물건들도 한국에서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최고의 쿠키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다른 레시피도 모두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군사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웃이자 매우 강력한 국가인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군사 장비를 만드는데 매우 능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매우 빠르게 날아다니는 무기와 같아서 첨단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지역의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점점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매우 멀리 날아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에게 인상적인 일이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서로의 강점을 바꾸기 때문에 중국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이웃이 주로 잘하는 스포츠에서 갑자기 실력이 뛰어나게 된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정상의 자리를 잃을까 걱정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신형 함정과 잠수함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들은 너무 첨단이어서 중국이 자국 연안 인근 바다를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모든 게임을 잘하는 아이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방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군사기술의 발전은 다른 측면에서도 한국을 돕고 있습니다. 첨단 군사 장비 개발에서 얻은 기술과 지식은 다른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도 유용합니다. 즉, 한국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 전반의 리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를 물속에서 조용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 기술은 에어컨이나 자동차 엔진과 같은 다른 제품을 조용하게 만드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군용 항공기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는 민간 항공기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군사 기술이 민간 제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파급 효과는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군사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돈이 단순히 국방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기술 발전에 투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이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군사기술 분야의 리더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 다른 나라들은 정말 주목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에게 칭찬을 받으면 갑자기 모두가 친구가 되고 싶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평판 상승은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대형 계약을 따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 국가에 선박, 탱크 및 기타 군용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의 이러한 성공은 한국에 많은 돈을 가져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이야기는 노력과 현명한 계획, 혁신을 통해 한 국가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첨단 기술의 대명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헌신과 올바른 정책으로 한 국가가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 성공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국가가 스스로를 믿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 가능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혁신이 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더 발전된 함정을 보게 될까요? 새로운 유형의 항공기? 아니면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 등장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군사기술 분야의 리더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혁신과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전 세계는 작지만 강력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은 요청에 따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대화 형식으로 작성된 유서장의 확장 버전입니다. 한국은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은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우선 한국의 군사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무기와 장비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멋진 기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군사용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사려고 줄을 서는 탱크, 배, 심지어 전투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훌륭한 대중음악과 맛있는 음식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을 떠올릴 때 첨단 무기와 강력한 국방력도 함께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세계 정치의 큰 그림에서 한국의 위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보호자였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큰 부분입니다. 한국은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꽤 빨리 만들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봐, 우리도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내일 당장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든든한 친구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필요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한국의 이웃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이 모든 상황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약간 불안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다른 가까운 이웃인 일본은 흥미로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양국의 상호작용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방 문제에 대해 더 많이 협력할 수 있으며 이는 영내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 이야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힘이 강해지면서 북한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해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필요하다면 스스로 북한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도 한국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감명을 받아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모든 것이 영내 힘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강력한 자주곡사포, 궤도 위의 큰 총으로 탱크와 비슷합니다인 K9 썬더와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호주 같은 나라에서 이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 전투기도 있는데 이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로 훨씬 더 큰 나라에서 만든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 장비 판매의 성공은 한국에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잡한 군사 장비를 판매할 때는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하고 유지보수를 돕고 심지어는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군사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미래에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모이면 서로 돕고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일부 국가는 긴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거나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 지역의 강대국 역할을 해온 중국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주요 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힘이 강해지면 이 관계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모로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원하는 한국이 스스로 국방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영내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강해지면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정말 강해지면 북한과 다른 국가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군비 경쟁은 국가들이 서로 더 강해지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무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무기가 많아져도 모든 사람이 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미래의 전쟁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무기나 첨단 드론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치러질지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 세계가 변화하는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대국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이 크고 복잡한 그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일반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강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한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몇 가지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에 얼마를 지출해야 할까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이는 쉬운 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 관련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가 젊었을 때보다 세계 무대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시기이지만 신중한 사고와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먼 길을 걸어왔으며 이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나아가 세계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기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훨씬 더 큰 이야기,
즉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